네, 검찰은 왜 박영수 특검을 지금 영장 청구했나? 저는 이게 가장 이상했어요. 그쵸? 이미 곽상도는 영장 청구를 하고 50억 클럽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응? 이미 50억 클럽 다 이름 명단까지 나오고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다 됐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50억 클럽을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 우린들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박영수는 2016년 윤석열 그 당시에 윤석열은 특검에 합류했던 특검 반장 정도를 했죠. 그 다음에 박영수가 특검을 했고요. 그때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 많은 지지를 받았죠. 여러분들의 나나 응원을 했었고요. 근데 이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는 사실 2014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검은 2016년에 있었죠. 2014년에 벌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이사회 의장.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일당들의 별칭이죠. 그래서 50억씩 나눠가졌다. 근데 이제 성남시에서 주도하는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뜰을 들어봤죠.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의 여신 의향서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우리은행이 어떤 돈의 어떤 지원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던 박영수가 우리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이 여신 컨소시엄에 참여해라라고 하면서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뭐 김만배나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박영수가 받기로 한 게 200억에서 이제 규모가 50억으로 줄어든 거죠. 그랬는데 박영수가 결국은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신 우리은행의 PF 대출 그 성남의 뜰이라는 대로 대장동 개발에 대출 1,500억 원을 의향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박 특검이 이 사건에 개입이 된 거다. 그래서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우리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우리은행이 1,500의 PF 대출한 것이다. 그래서 박영수가 특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걸 준비했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거는 이미 박영수가 개입됐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박영수는 윤석열이 정말 존경하는 선배예요. 그렇죠? 뜬금없어요. 윤석열 녹취나 옛날 지난 대선에서 까진 많은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을 여태까지 이끌어줬던 게 박영수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가는 곳마다 박영수가 끌고 들어갔고 윤석열이가 일약 스타가 된 것도 사실상 특검에서의 활약 그리고 한동훈, 박찬호, 윤석열 사단의 재기는 실질적으로 2016년 특검이었죠. 그래서 그 특검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에 좌천돼 있던 윤석열과 윤석열 특검 그 특수부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앙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촉에 의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그렇게 존경하는 박영수를 지금 이제 희생양으로 잠시 삼으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소환할 사람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잡기 위해서 박영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권순일은 누가 봐도 김만배의 말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관리에 어떤 재판에 딜이 있었다라는 무성한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5대5로 맞선 공직선거법 대법원 표결에서 마지막 권순일 그 당시에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손을 들어줘서 실질적으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남욱 김만배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사건 뒤집히게 권순일에게 청탁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나 이쪽에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히는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50억 클럽을 왜 수사 안 하냐, 그리고 대장동 특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건 수사를 받아보면 어차피 나중에는 적당하게 보석으로 중간에 내보내주면 되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저는 박영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봐요. 권순일 만난 뒤 이재명 재판 정보가 술술 나왔다. 대법원이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김만배의 육성이 있다. 이거 검찰의 저는 조작이라고, 검찰의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와 결국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게 해준 게 권순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을 캘 거라고 봐요. 제 느낌은. 그래서 얼마든지 박영수는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잡아넣고 그 다음에 결국에 타겟은 요번에 대법원의 판사들도 2명, 김명수 대법관이 7월달인가요? 퇴임하시죠. 9월달 퇴임인가? 그래서 지금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권순일 사법부 대법원을 이번 기회에 한번 훑어보면서 김만배의 녹취록 이런 것들을 보면 권순일 만난 뒤 이재명 재판이 풀렸다. 제가 보면 그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고 만약에 박영수가 구속되면 바로 검찰의 칼날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갈 것입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그 권순일 대법관의 타켓은 결국은 이재명 현재의 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무죄 내린 것 자체를 재판 거래 의혹으로 뒤덮고 다시 이재명 당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검찰의 기획이라고 저는 보여요. 제 분석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지금은 여론이 그렇게 가면 김만배의 녹취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이미 기획이 끝난 거라고 봐요. 기획이 끝났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박영수를 잡아넣은 다음에 검찰이 대장동 특검으로 가기 전에 그 다음 수사의 방향도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박영수 잡아갖고 조질라고 하면 박영수 진작에 구속시켰겠죠. 근데 이제 와서 박영수를 잡아 넣는다는 것은 박영수 잡고 다음 넥스트가 중요한 건데 그 다음 행보는 권순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긴장하고 좀 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기획이 들어갔다. 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 길들이기, 거기에다가 이재명 당대표 또다시 잡기.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까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재명 구속시키기 플랜이 가동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